그래서 지금 앞에서 보여드린 그림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어머님과 아이,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사랑을 해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러면 남편의 가족, 그 다음에 우리 가족, 그래서 우리 남편의 가족에서 3대를 거르고 또 아내의 가족에서 3대를 걸러서 유전인자를 받아서 아이는 나옵니다. 엄마 아버지를 닮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할아버지를 닮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외탁을 많이 할 수도 있고요. 친탁을 많이 할 수도 있습니다. 생김새라든지 그 아이가 잘하는, 좋아하는 것들. 자, 어떤 집에는 책을 많이 좋아하는 아이로, 어떤 집에는 만들기를 아주 좋아하는, 그래서 어머님이 공대 출신, 아버님이 공대 출신이면 아이는 당연히 만들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 부분은 가지고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본질이나 기질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저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성격의 형성입니다. 성격의 형성은 두 사람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제일 처음으로 만나는 대상, 다른 사람, 엄마입니다. 엄마와 내가 어떤 상호작용을 한 것인가에 따라서 이 아이의 성격이 형성됐다는 겁니다. 어머님들이 가장 원통해 하시고요. 억울해 하시고요. 속상해 하는 일이 왜 선생님 냅니까? 왜 엄마입니까? 아버지는 왜 아닙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여자이고 엄마입니다. 근데 저도 집에서 살림을 살아보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기분이 좋고요. 제가 행복하면요. 정말 집이 밝아져요. 근데 제가 시무룩하고요. 제가 기운이 다운이 되고 제가 아프면요. 집 전체가 기운이 다운되는 거예요. 그럼 왜 남편이 기분이 나쁠 때 제가 웃어주면요. 괜찮아요. 근데 제가 기분이 나쁠 때 남편이 웃어줘도요. 아이들은 기분이 업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저도 생각을 해보죠. 내가 아이를 가져서 그런가? 내가 내 뱃속에서 10달을 키워서 그런가? 이런 마음에서 본다면 아마 뱃속에서 10달을 내가 먼저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교감했고요. 이미 이 아이는 엄마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익숙한 데서 익숙한 것이 나오므로 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이 아이가 원하는 방식으로 어때요? 여기에서 엄마와 사랑을 충분히 나누기를 원합니다.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만들어지는데 저희가 3월달이 되고 5월달이 되면 상담센터는 좀 바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들이 전부 다 이런 정서 행동 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서 행동 검사는요, 정서 파트입니다. 성격이 어떤가를 묻는 이런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면 내 아이가 우울하다, 불안하다, 산만하다, 주의 집중이 되지 않는다, 공격적이다, 치수의 점수가 올라가면요, 학교의 선생님들도 상담센터를 한번 찾아가 보세요. 누구의 도움을 좀 받아보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머님 불안하셔서 저한테로 오시거든요. 저한테로 오시면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 생활도 했었고 다른 모르는 사람을 봤을 때 적응하는 것들이 조금은 익숙하니까 그때는 함께 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만 초등학교 갓 들어가는 1학년들 때에 따라서는 7살인 이런 생일이 빠른 아이는 7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머니 혼자 오세요. 제가 어머니하고 나눌 얘기가 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머님은 아이와 함께 옵니다. 왜냐하면 어머님의 문제가 아닌 이 아이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와 같이 왔기 때문에 저는 아이랑 같이 봅니다. 그래서 앉아서 자, 어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머니 어떤 일로 방문을 하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요. 어머니는 어김없이 30분가량 이 아이의 이야기를 합니다. 유치원 때는 아무 문제가 없었고요. 근데
어린이집에서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입학을 했는데 선생님께서 산만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들이 본인 일을 하고 있는데 가서 참견을 잘한다고 합니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 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닌다고 얘기하십니다. 수업 시간에 계속적인 질문과 방해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왔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말할 때요, 어린아이는 고개를 숙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 알겠습니다, 잠깐만 나가 계세요 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이에게 제가 대묻습니다. 고개를 숙여 있는 아이에게 제가 웃으면서 얘기할 수가 없어 가지고요, 아주 천천히 조심스럽게 누구야 네 엄마 맞아? 라고 물으면요, 아이가 고개를 듭니다. 그것도 빠른 속도로 고개를 듭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우리 엄마 맞는데요 라고. 그렇구나. 근데 엄마가 다 네가 문제 있다고 얘기해서 선생님이 네가 속상하지 않을까 걱정이 돼 이러니까 아이는요, 그 작은 눈망울에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우리 엄마는 좋은 사람인데요, 제가 나쁜 아이예요. 제가 친구들하고 싸우고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고요, 엄마 말을 안 들어서 제가 나쁜 아이예요 라고 얘기합니다. 마음이 짠해지죠, 저도. 근데 5학년 아이가 이렇게 오면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5학년들은요,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 원래 척 하는데요, 첫날 만난 내 욕 하는데요. 중학생 아이가 오면요, 이거는 또 달라집니다. 너나 잘해. 너부터 잘하고 내한테 잔소리해. 왜 이렇게 달라질까? 놀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학년들 7세, 8살 이런 저학년들은 어머님이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어머님이 없으면요, 깜깜한 밤도 무섭고요, 어머니가 없으면요, 맛있는 음식도 할 줄을 모르고요, 어머니가 없으면 장난감도 살 수가 없고요, 어머니가 없으면 준비물도 챙겨줄 수를 없고요, 어머니가 없으면 놀러도 못 갑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가 아냐 하면 아이가 압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필요하다. 근데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했는데 엄마는 내 말을 안 들어줘. 근데 아이는 비교합니다. 자, 네 것을 할 것인가? 이렇게 필요한 엄마 말을 들을 것인가? 그래서 아이는 갈등하고요,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래, 그래도 엄마 말을 들어서 내가 엄마의 도움을 얻자. 의존입니다. 그래서 순한 아이로 엄마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가 순하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싫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거야 하고 본인의 발달적 욕구에 어울리는,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올라가고 만들어서 뭐 이것을 구입해 달라 저것을 사달라 하는 아이들은 어머니를 이겨 먹으려 하죠. 자, 이래 되면 어머님이 혼을 또 내죠. 그러면은 엄마가 내 편을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아이는 빨리 하려고 합니다. 몰래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수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만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의 집중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아이는 왜, 무엇 때문에 엄마가 필요로 하니까 엄마 말을 들어야 돼 라고 말을 하냐면요, 이 엄마가 해준 밥을 먹을 때마다 엄마 미워,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주고, 엄마 미워, 엄마가 빨아준 옷을 입을 때도 엄마 미워, 엄마가 내 해줄 거는 안 해주고, 이러면서 밥을 먹고 옷을 입고 여행을 다니면요, 아이는 죄책감에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죄책감을 덜기 위해서 아이는 입장을 바꾸어 버립니다. 내가 나쁜 거야, 엄마는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라도 어머니의 도움을 받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 전 저 아이 버리고 싶어요. 선생님, 저는 저 아이하고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어머니가 이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고요? 아이는 어머니가 너무 필요해요.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어머니는 성가실 수 있습니다.
왜? 어머니는요, 지금 혼자 사셔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더 잘 사실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아이에게 일러줘야 되고요. 가르쳐줘야 되고요. 기다려줘야 되고요. 알려줘야 되고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쉽게 나옵니다. 정말 저 아이를 갖다 버리고 싶다고. 근데 아이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이 이렇게 아이의 입장이 물론 우리가 아이였다가 엄마가 되었지만 그 아이의 입장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저도요, 엄마가 늘 무서워서 엄마를 잘 맞추었어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맞아봤어요. 저도 늘 울었어요. 그래서 어때요? 니도 그래. 엄마도 그랬으니까 너도 한번 그래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부모님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이 아이는 내가 완벽하게 100% 낳아준 아이가 아닙니다. 본인의 유전인자를 본인이 받아서 본인이 결정해서 본인이 세상 밖으로 나왔고요. 본인이 세상을 적응하기가 어려워서 정말 태어나서는 20시간의 잠을 자고요. 그래서 적응이 될 때 우리는 어린이집을 보내고요. 어린이집에서 가기 싫어. 나 어린이집에 안 갈 거야. 이 소리를 하는 이유는 뭔가 그것을 다 받아내기 어려운 뭔가가 달라진 것들이 있어서 그것을 적응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을 때 엄마의 사랑을, 엄마의 품을 찾아오는 겁니다. 근데 엄마는 왜 잘 다니는 어린이집을 안 가는 거야? 왜 잘 다니던 학교를 안 다니려고 하는 거야? 하고 밀어냅니다. 하지만 아이는 갔을 때 친구가 아니면 선생님이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그것을 적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그것을 받아주시고 충분히 하루 정도 아이와 잘 놀아주고 한다면 아이는 엄마의 힘을 얻어서 어때요? 또 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생님이나 어르신들한테 꾸중을 들어도요. 와, 무섭다. 우리 엄마는 이러지 않는데. 와, 엄마가 좋다 하고 빨리 집에 가서 엄마 안아달라고 해야지 하고 어머니의 사랑 득택에 버텨내는 겁니다. 잘. 그래서 이런 어머니와 아이와 둘이 서로 오가는 대화와 오가는 행동 속에서 우리가 언어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언어가 비언어적 언어, 눈빛, 말투, 제스처, 몸짓 이런 것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머님들이 이중 언어, 그죠? 선생님, 내가요 받아쓰기를요 다 틀려갖고 5개밖에 맞지 않는데 엄마가 내한테요 잘했다 이랬어요. 근데 좀 이상해요. 잘 못했는데 엄마는 잘했다 해요. 이렇게 이중 메시지를 쓰면 아이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언어 속에서 이렇게 늘 어머니가 아유 선생님, 네가 이렇게 키가 작아서 어떡해. 네가 이렇게 밥을 잘 안 먹어서 어떡해 해. 네가 이렇게 잘 울어서 어떡해 하니. 걱정을 달고 사시는 어머님들이 계십니다. 그냥 말씀하면요 걱정이에요. 너 오늘 준비물 잘 챙겼니? 너 오늘 빠진 건 없니? 너 오늘 안에 입을 거 다 입었어? 이렇게 매일 걱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학교에 가면 친구들하고 잘 놀아야 돼. 싸우면 안 돼. 입만 열면 걱정이에요. 근데 어머니는 이게 걱정인지 모릅니다. 당연히 사랑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어때요? 이런 말을 들은 아이는요. 아, 내가 참 부족하구나. 아, 내가 불충분하구나. 내가 참 미숙하네. 이렇게 부정적인 정서에 표를 한 표를 얹습니다. 근데 어머님께서 밥을 먹는 아이에게 콩하고 같이 먹어야지 이거보다는요. 오늘 밥을 잘 먹고 있다. 와, 오늘 학교에 가면 야 씩씩하게 잘 놀다 오겠구나 하고 계속 아이를 인정해주고 지지해주고 칭찬을 하면요. 아이들은요 본인이 진짜 그런 줄 알아요. 너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제보다 1cm는 더 큰 것 같아. 엄마 진짜? 그리고 재보면 1cm는요 금방 커집니다. 와 하고요. 이렇게 어머니의 말 한마디에 아이는 유능감과 자신감을 가집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어를 100점 맞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뭐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서 1등급, 2등급 이런 유능감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데 신발을, 야, 우리 누구는 신발을 혼자서 이렇게 척척 잘 신어. 우리 누구는 옷을 입어도 이렇게 단추를 굉장히 잘 잠그어서 반듯하게 잘 입어. 우리 누구는 가방을 메워도 혼자 이렇게 잘 메고 다녀. 와, 멋지다 하면요. 다 본인이 잘났는 줄 압니다. 유능한 줄 압니다. 그러면 유능한 아이는 당연히 유능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이제 사랑법을 제가 얘기할까 합니다.